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 호주 한인 뉴스를 가시나무 한인 포탈 사이트에서 알려드립니다. 가시나무는요, 호주 크리스찬 영상 채널로요, 여러분에게 많은 또 알려드릴 것들을 좀 나눠드리는데요. 이 시간에는 호주 한인 뉴스 12월 29일 나온 뉴스들 가운데 여러분이 꼭 아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뉴스 3개를 발췌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티웨이 항공의 반란입니다. 만년 3위에서 2위로 거듭난 티웨이 항공의 비결은? 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3위였던, 만년 3위였던 티웨이 항공이 올해 들어서 진에어를 제치고 국내 저가 비용 항공사 LCC라고 하죠. 업계 2위로 뛰어 올랐다고 합니다. 이 2위로 뛰어 올랐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한번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7일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 컨센서스, 죄송합니다. 발음이 어렵네. FN 가이드 컨센서스는 올해 4분기 티웨이 항공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3,259억 원과 176억 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 내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930억 원과 134억 원을 기록한 진에어를 누르고 이제 2위를 차지했다는 거죠. 매출 기준으로 상반기 1, 2분기겠죠. 부터 진에어를 앞지르기 시작한 티웨이 항공은요, 올 상반기 매출이 무려 6,449억, 영업이익은 1,023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쭉 보니까요, 다른 것보다 이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업계에서는 티웨이 항공이 진에어를 넘어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올해 중대형 항공기 기재 도입을 과감한 투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과감한 투자가 티웨이가 진에어를 누르고 앞지를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얘기죠.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신규 취향과 함께 노선이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다른 LCC 저가 항공 비용의 저가 항공 업체에 비해서 중간 거리 노선보다는 중장거리 장거리 노선을 운영하는 차별화를 성공했다는 거죠. 호주에서도 진에어가 취향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진에어를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워킹홀리데이 비자나 학생 비자로 또 좀 저가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티웨이 항공이 좀 인천공항에서 탑승구까지 가는 거에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그 정도를 감수하고서라도 워낙 항공료가 비싸기 때문에 유류비 인상으로 인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티웨이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대형기 A330, 300 세대를 포함해서 총 30대의 기재를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연말 기준입니다. 티웨이 항공. 내년에는 대형기 2대를 포함해서 7대 항공기를 추가 도입해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내 유럽 노선, 특별히 인천 크로아티아, 이거 너무 독특하네요. 인천과 크로아티아 신규 취향과 기타 신규 중장거리 취향을 함께해서 효율적이고 기재 운영으로 수익을 확대하기를 더욱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전략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사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년에는 안전운행을 최우선으로 인력 채용과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철저한 준비를 해나갈 예정이다. 효율적인 기재 운영과 노선 전략을 통해 지속 성장을 이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여러 가지 또 확대에 있어서 다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일각에서는 TA 항공이 무리하게 기단을 확장하면서 안정성에 빨간불이 커졌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4개월간 티웨이 항공의 운항 지연, 그 다음에 결항은 알려진 것만 해도 6번이나 달했다. 그리고 원인은 모두 다 기체 결함이다. 약간 썸뜩한데요. 기체 결함이다 라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티웨이 항공이 노선 확장과 공급 확대에만 급급해서 정작 항공기 점검과 그 다음에 정비에는 미흡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항공업체 한 관계자는 단기간 한 항공사가 잦은 기체 결함과 높은 지연율을 보이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유럽과 장거리 노선을 운영해서 많은 또 이득이 남긴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하나 이 규모의 투자의 규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뭘까요? 결국은 안전이겠죠. 그래서 이 티웨이 항공이 안전하면서도 또 저가 항공으로서 저희처럼 이렇게 멀리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해줬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호주 약국에서 무료 백신을 접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호주의 모든 지역에 있는 그 약국에서 무료 백신을 접종한다라는 뉴스입니다. 다음 주부터 수백만 명의 호주인이, 다음 주니까 이제 2024년 1월이겠죠. 지역의 약국에서 무료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합니다. 1월 1일부터 연방정부의 국가 예방 접종 프로그램의 변경에 따라서 환자는 더 이상 접종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예전에는 우리가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떤 것들을 갖다 이렇게 뭐 독감 예방주사나 필요한 예방주사들을 맞으려면 반드시 GP한테 가서 또 어떤 얘기를 하고 거기서 맞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간소화된다는 얘기죠. 호주 약국의 길드 회장인 트렌드 투아에이는 이 제도에 대해서 일반 진료에 대한 부담을 덜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는 호주인들에게 좋은 소식이며 호주 가족들에게도 좋은 소식이다. 더 이상은 일반이 GP라 그러죠. 약속을 잡기 위해서 대도시에는 최대 4일. 정말 요즘은 GP 약속 한번 잡는 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오늘 또 연말이고 해서 치과를 좀 다녀왔는데, 이것도 약속 이제 예약한 지 일주일 만에 치과에 또 갈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잘 하고 와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지방의 경우에는 GP를 만나기 위해선 4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4주가. 와, 한국에서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호주에서는 일반적인 얘기죠.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는 어떤 예방 접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접종 때문에 GP를 찾아간 일이 없이 전국에 있는 약 6,000개에 달하는 호주 전국에 있는 약국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호주인들이 또 이것들을 인해서 또 호주에 사는 저희들도 조금 더 편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일들이 많은 분들에게, 특별히 영어가 좀 어려워서 병원에 가는 것을 꺼려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뉴스는요. 생성된 AI 스마트폰도 바꾼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소식이 상당히 저는 반갑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시장 점유율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흐름을 바꿀 때 이 AI 스마트폰의 선두주자가 갤럭시랍니다. 갤럭시, 삼성이죠,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이 시장을 주도할 거라는 예측 보고가 나왔습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 조사 업체인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서는 최근 공개한 생성형 AI, 뭐 잘 아시죠? AI에 대해서는 또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딥러닝에서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죠. 생성형 AI 스마트폰으로 출애량 및 인사이트 보고서를 통해서 생성형 AI 스마트폰이 올해 4,700만 대가 출하되는데요.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의 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8%, 2027년에는 5억 2,200만 대가 출하를 해서 전체의 40%를 이룰 것이라고 예약을 하는 거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도 너무너무 좋고 뛰어나고 성능이 좋지만 이게 점점 이제 성장하고 변화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83% 정도가 해마다 성장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생성형 AI 스마트폰이란 생성형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을 담은 스마트폰을 말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AI 이미지를 제작, 편집하거나 실시간 번역 등의 기능이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 시리나 삼성의 아시는 것처럼 빅스비, 구글 어시스턴트 같은 AI 비서가 정해진 응답이나 작업에서 벗어나 창작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생성형 AI 스마트폰은 온라인 접속에 의존하지 않고 기기 자체가 작동하는 온 디바이스 AI의 형태를 취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서요. 많은 기능들이 예상외로 좋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어떤 번역이나 통역이나 이런 걸 하려면 어디 앱에 들어가서 그걸 눌러서 하나씩 해야 되는데 전화기 자체에 그런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당분간 관련 시장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은 어느 기업일까요? 이게 삼성전자라는 겁니다. 칩세트 시장에서 퀄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2024년도 1월 출시할 갤럭시 S24 시리즈에는 갤럭시 AI를 넣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가 공개한 갤럭시 AI 기능 중 하나는 실시간 통역 통화입니다. 이거 너무너무 좋겠죠. 외국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할 때 나는 한국말로 얘기하고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이 사람한테는 영어나 그 사람의 언어로 들리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다시 나는 한국어로 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영어 공부를 좀 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이거 게으른 생각처럼 느껴지고요. 자, 이 어쨌든 갖다 언어나 문자를 전달해주는 기능이 메인 기능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여행을 또 많이 다니겠죠? 그러면서 또 항공이나 여러 가지 또 이거에 딸린 또 비즈니스들이 성장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는 삼성전자가 초기 생성형 AI 스마트폰 시장의 절반을 점유하고 중국의 스마트폰 브랜드인 비보, 샤오미, 아너, 오포 등이 뒤따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애플은 경쟁사들과 비교해서 생성형 AI 대응은 다소 늦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최근 생성된 AI인 관련 논문을 발표에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초거대 언어 모델을 초거대 언어 모델의 대규모 서버에서 초고속 컴퓨터 장치에 기대하지 않는 비교적으로 메모리가 작은 것들을 가동하는 그런 기술적인 해법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심플하면서 한다는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뭐 구글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한 기술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금방 또 따라잡지 않을까. 뭐 당분간 지금 3년, 5년은 이렇게 하지만 또 다른 것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뉴스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뉴스를 좀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티웨이 항공의 반란, 티웨이 항공이 저가항공에서 2위를 차지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호주 약국에서 무료로 백신들을 맞을 수 있다라는 것들, 4천여 개 이상의 호주 약국에서 맞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 허가가 된 약국에서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성형 AI의 스마트폰의 반란이 시작되는데 삼성이 주도한다라는 뉴스 알려드렸습니다. 자, 엔 라모트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등대는 배를 구하기 위해 배를 따라 다니지 않는다. 그죠? 그곳에서 서서 빛줄 뿐이다. 자,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비추면 우린 분명히 누군가의 등대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가시나무 크리스천 영상 채널도 여러분의 등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감사합니다.